근본적으로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집값이 유동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것저것 재서 결정을 늦추기보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매수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첫집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 임장 갔다 온 이후에 좀 급하게 현장 소식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9월 7일 공급 대책이 나온 이후로 서울 부동산 시장의 시계가 조금 더 빠르게 돌아간 것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현장의 분위기, 상황, 그리고 무주택자와 갈아타기 준비 중인 분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9월 7일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부분이 바로 공급 측면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까였는데요.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했고 연간으로 따지면 약 27만 가구입니다. 분당 신도시가 약 10만 가구 정도의 규모인데요. 매년 이 정도의 규모를 3개 정도 짓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지역에 빈 땅이 있나요? 찾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착공이라는 키워드로 조금 더 공급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보여지지만 특히 중산층,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시시한 공급책이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주목했던 문구가 바로 규제 지역의 LTV를 40%로 축소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현재 규제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매매가가 15억 이상이기 때문에 LTV를 40%로 축소한다고 해도 대출한도 6억에는 큰 차이가 없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문구를 포함시켰다는 것은 향후 규제 지역을 확대하려고 하는 포석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 대책 이후로 7, 8월 동안 매매를 미뤘던 투자, 무주택자와 갈아타기 1주택자들의 매매 러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물이 없어 거래량은 적지만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조용한 불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강남 3구가 토어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풍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마포와 성동은 안 그래도 매물이 많지 않았는데 거래가 가능한 매물이 대폭 줄어든 상황이고요. 올해 초 강남과 비슷한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그나마도 거래 의사를 보이면 매도인들이 호가를 높이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특히 인기는 아현뉴타운이나 옥수 구모 같은 지역의 준신축, 신축 단지들은 투자금이 최소 12억은 필요하더라고요. 핵심지의 경우는 구축도 10억 이상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도 지난주 내내 가족 중 첫 집을 마련하길 원하는 동생이 있어서 마포, 성동으로 함께 임장을 다녔는데요. 매물 예약부터 수월하지가 않았고 사장님들이 바쁘신지 안면이 있는 사장님이 아닌 경우에는 연락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꽤 있었어요. 동네의 랜드마크 단지들은 거의 저층, 못난이 매물만 남아있는 게 피부로 느껴졌고요. 예비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물 부족 현상 때문에 매도인에게 휘둘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졌습니다. 신축뿐만 아니라 구축 단지들도 매물이 없었어요. 또 다른 인기 지역이죠. 강동구의 고덕 같은 곳도 그동안 거래가 잘 되지 않았던 비역세권 신축 단지까지 신고가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 단지의 경우는 전세가가 낮아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매매가 가능한 매물이 있으면 그거라도 사야겠다 하고 움직이는 수요가 있는 듯 보였어요. 제 사촌 동생의 경우는 9억의 투자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속 마포와 성동만 고집해서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역과 단지를 좀 더 넓혀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느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단지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매물을 찾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매매할 거면 매도인이 마음 바꾸기 전에 빨리 마음을 정해서 가계약금 넣고 착착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주말 사이에 봤던 매물은 다 매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무주택자분들이나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매물도 없고 호가도 너무 올라서 좀 막막하시죠? 이런 시기 어떻게 해야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꽂힌 단지만 보지 말고 좀 더 넓은 지역과 단지를 보라는 건데요. 이미 불이 붙은 지역은 사실 거래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흐름이 넘어올 인근의 구축 또는 신축 단지까지
지역을 넓혀서 후보 단지를 넓게 가지고 가세요. 요즘은 급지가 낮더라도 동네의 대장급 대단지 신축의 황금성과 선호도가 높거든요. 어느 지역, 어느 단지에만 꽂히면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 난이도가 너무 높아집니다. 물론 여유가 되시는 분은 원하는 곳에 매매 진행하시면 되고요. 근데 내 자금에서 절대 여력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1안이 잘 안 됐을 경우 2, 3안으로 움직일 수 있게 후보 매물이 넉넉하게 필요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사실 급박해서 어디로 갈아타지, 어디를 매매하지 하고 물건을 볼 게 아니라 미리 내가 가고 싶은 단지들을 잘 파악해 둬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자산의 유무가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매매 난이도가 무척 올라갈 것으로 느껴져요. 규제 지역이 확대되거나 또는 토어제 구역을 더 넓힐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즉각적인 타격을 주는 대출 규제로 갈 거예요. 근본적으로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집값이 유동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것저것 재서 결정을 늦추기보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매수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집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현장으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안면도 트고 또 실제로 거래 가능한 매물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실거래가 대비 호가가 지나치게 높은 곳, 매물이 없는 곳은 호구 잡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단지가 최선인지 확인해 보시고 또 부동산에 전화해서 실제로 얼마까지 거래가 되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해요. 몇 주 전과 또 다르게 분위기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인기가 많은 단지의 경우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층 매물이나 탑층 매물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사장님들도 매물이 없으니까 자꾸 저층을 좋은 매물처럼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은 사는 게 제일 쉽다고 하죠. 나중에 매도할 때 저층 매물 정말 고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도할 때도 이 물건이 잘 팔릴 것인지까지 꼭 고려해서 매수하셔야 해요. 또 워낙 매물이 없다 보니 사장님이 내가 본 단지의 주변에 있는 소단지, 또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매물을 소개시켜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말에 마포에 갔었는데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의 매물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마포의 대장단지인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호가가 30억 육박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단지가 완공될 즈음 30억이 되지 않겠느냐 하며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선 300세대도 안 되는 단지가 30억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좀 터무니없게 느껴졌고요. 또 그 단지의 매매가와 향후 지불하게 될 추가 분담금,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마음고생, 변수, 시간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보면 그렇게 수익성이 좋은 단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초보분들은 특히 부동산 사장님이 당연히 잘 아시겠지라고 생각해서 쫄리는 마음에 이런 물건에 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매물에 대해서 집에 와서 차분히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집이 없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지주택은 어떨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또 지주택 사무실에서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정말 그 사무실까지 찾아갈 뻔했거든요. 지주택은 정말 사업이 어렵고 또 가지고 있는 동안 주택수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걸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잘 모르는 분야, 물건에 대해서는 꼭 한 번쯤 의심해보는 습관 가지시고 이런 유혹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비싸도 좋은 물건을 비싸게 주고 사는 게 나아요. 또 호가가 자꾸 오르다 보니 부모님 돈, 대출 여기저기 끌어서 무리하게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냉정하게 필요한 자금 잘 계산해 보시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움직이시는 게 마음고생을 덜 것 같습니다. 집은 잠잠할 때 사시는 게 훨씬 난이도가 낮은데요. 이 점 잊지 마시고 지금 당장 매수 계획이 없더라도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저도 정말 걱정이 많이 되네요. 지금 당장 바람이 불지 않는 서울, 수도권, 중급지 이하 지역에서 내 집 마련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난이도가 낮을 때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 갈아타기 투자 이야기를 담은 전자책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현장 소식도 열심히 흡수하면서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